눈치 보게 된다. 우리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그 PPT를 보면서 이렇게 좀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이렇게 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뭐 명령어의 나열 지прос 이런 거고, 뭐 프로그래밍은 뭐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작성하는 과정, 이거 이제 코딩이라고 이런 걸 말하고, 프로그래머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하고, 이제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 티오베라는 사이트에 보시면은 좀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좋네요 저거. 좀 이게 사이트별로 이게 좀 달라서 이게 좀 뭐 공신력이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티오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C 언어가 이제 제일 높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C, 뭐 자바, 파이썬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 PYPL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이썬이 좀 이렇게 좀 대다수가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는 이제 자바인데, 다른 언어가 1인데 왜 자바를 배워야 되냐. 이제 C 언어가 잘 많이 쓰이고 있지만 좀 배우기가 어렵다. 근데 자바는 그에 반해서 좀 초심자가 접근하기 쉽고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제 저희가 자바를 하는 거고, 뭐 이제 파이썬은 인기가 올라가고 있지만 뭐 안드로이드나 이제 앱 개발 같은 거, 웹 개발 같은 거에 있어서 이 좀 자바가 좀 점유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개발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좀 취업이 용이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바를 배우고 있는 거고,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객체지향 언어인데, 또 이 자바를 통해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에 용이하기 때문에 자바를 저희가 배워야 합니다. 또 이제 자바 언어에 이건 좀 특징이 나오는데, 운영체제 독립적이다라는 말이 이제 이식성이 우수하다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운영체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윈도우도 있고 맥도 있고 이제 리눅스 환경도 있는데, 그런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하나 잘 짜놓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옮기면서 뭐 맥에서도 쓰고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식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뭐 다른 언어의 이제 단점인 이제 뭐 포인터, 이제 메모리 관리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점을 이제 보완해서 상대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걸 이제 자바에서는 그래도 이제 자바가 이제 좀 좋은 점이 오픈 소스라는 게 제공이 되는데, 이제 뭐 깃 같은 데에서 이제 보시면 다른 사람들, 다른 뭐 개발자들이 짜놓은 오픈 소스가 제일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서 공부하기도 용이하고, 나중에 뭐 개발을 할 때 좀 더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 스레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제 스레드가 이제 그냥 쉽게 뭐 일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이 많다. 그래서 좀 이제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가 그런 점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VM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 뭐 그냥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가상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는 뭐 아까 말했던 거랑 반대로 이제 플랫폼에 의존적인데, 이 자바를 좀 더 플랫폼에 이제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상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이트 코드라는 것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인데, 인터프리터 언어가 이제 코드를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읽어서 실행하는 그런 언어를 말하고, 뭐 파이썬이 대표적인 뭐 인터프리터 언어 중에 하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인터프리터가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읽어서 좀 이렇게 절차적으로 실행하는 언어인데, 네. 그렇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읽는다. 혹시 좀 그 추상적으로 안 읽고. 플랫폼에 의존적이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원래 플랫폼에 비의존적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뭐 윈도우나 아까 말했던 맥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이제 플랫폼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 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도와주는 가상 기계예요. 그 JVM이. 그럼 운영 체제에 의존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뭐 플랫폼이 여기서 뜻하는 게 운영체제니까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네. 앱? 그리고 이제 뭐 자바 개발 환경이 나오는데 이 뭐 저희가 이제 설치했던 거는 이제 자바 SE잖아요. 네. 이게 뭐 그냥 뭐 스탠다드하게 사용되는 그런 거고 이제 E 같은 경우에는 좀 기업용에서 좀 큰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범주가 넓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E를 쓰려면은 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비교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SE를 사용하는데 이제 저희가 다운받은 것도 E의 어떤 뭐냐 약간은 좀 E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이 M이나 이 마이크로 에디션은 좀 조금 소형 뭐 기기들 있잖아요. 휴대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JVM이 가장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 API, JRE 그리고 이제 JDK가 가장 이제 큰 범주에 속해 있는데 이 JDK를 다운로드 저희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기 있는 거 이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JDK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오라클 소유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플랫폼 자체는 오픈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자바랑 개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 환경인 이 JDK가 필요한데 이게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개발 환경을 말합니다. 이런 게 존재한다. 뭐 JDK, 뭐 오라클 JDK 뭐 이런 게 존재한다. 네. 뭐 자바 설치하는 부분 저희가 이제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서 뭐 이게 뭐 MSI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넥스트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설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설치된 거를 그냥 설치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환경 변수라는 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패스를 이 경로를 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바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제 CMD를 키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검색에다 CMD 하고서 엔터 치면은 이 좀 검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다 자바 버전 치면은 잘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그런 게 나옵니다. 뭐 이거 자바 개발 환경은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바를 설치를 했으면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이클립스가 이제 IDE라고 해가지고 통합 개발 환경으로 뭐 이제 뭐 컴파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개발을 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거 클릭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인스톨이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환경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윈도우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이 UTF-8이라는 걸 설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3바이트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뭐 MS949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뭐 이제 한글을 인식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김을 뭐 3개로 잘라서 원래 인식을 하는데 MS949로 하면은 제대로 인식을 못해가지고 막 이상한 뭐 가용 문자 나오고 막 그러는 환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좀 UTF-8이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좀 구체적인 그렇게 약간 쓰이는 그런 거고 약간 그 메모장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밑에 뭐 UTF-8이라고 설정이 돼 있고 뭐 웹 같은 데도 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드시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맨날 하는 이제 뉴 프로젝트에서 자바 프로젝트 만들고 뭐 클래스 만들고 이제 패키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자바 프로그래밍 순서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 보시면 패키지가 제일 큰 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포트 오늘 배웠던 거 뭐 선언해 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그 뭐 안에는 이제 뭐 변수도 있고 뭐 생성자도 있는데 나중에 배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기본을 보시면은 클래스가 나오는데 자바에서 모든 코드가 반드시
클래스 안에 있어야 돼요. 음. 없으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메인 함수는 이제 어떤 그 자바 프로그래밍에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이걸 실행을 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메인이 있어야지만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프로그래밍의 기본은 이제 메인 메소드가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동로님 발표 들으면서 동로님 좋았던 점 한 가지씩 다 말씀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으로 좋은 점, 나쁜 점. 아니 근데 꼭 이게 필요하대요. 아니 내가 배워왔어. 잘했어요. 배워왔다고. 잘했어요. 그래서 석진님부터 동로님 좋은 점이랑 좋은 점 먼저 다 말하고 보완할 점 한 번 다 말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일단 발음을 되게 또박또박하게 잘 하셔서 귀에 잘 들어오는. 처음 듣는 칭찬이네요. 네, 그럼 혜진님은요? 저는 약간 그런 뭐 UTF-8 약간 뭐 메모장에도 쓰인다, 통상적으로 쓰인다 약간 몰랐던 좀 딥하게 좀 알려줘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담님. 저도 비슷한데 전공자라서 그런지 어. 일단 조금은 용어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랑 약간 선생님이죠, 선생님. 약간 그랬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주워 들은 거죠 그냥. 지영님. 저는 그 UTF-8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해줘서 좀 더 이해하기 좋았어요. 저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발음이 엄청 정확하시고 목소리 톤도 너무 딱 너무 낮아서 안 들리지도 너무 높아서 듣기 싫지도 않은 진짜 예쁜 톤으로 말씀을 잘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듣기 매끄러웠어요. 그 왜 우리 옆에 할아버지 들으면은 되게 확성기에 에어컨 삽니다. TV 삽니다. 약간 이런 목소리 되게 듣기 싫잖아요. 강사여도.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되게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보완할 점 혹시 하나씩. 사소한 거라도 피드백을 해줘야 다음 우리 그 하바루타 할 때 더 보완해서 와주실 수 있어요. 조금 설명이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 더 정확했으면 했어요? 이제 JDK. 아, JDK 부분이요? 네네. 그리고 혜진님은? 저는 약간 시선 처리? 시선 처리. 네, 계속 이 핸드폰만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자꾸 놓치게 돼가지고 네네. 네, 조금. 담님. 저는 하다가 쉬운 거라도 살짝 퀴즈 같은 식으로 물어봐줬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영님? 사실 약간 겹치는 의견이긴 한데 앞에 프로그래밍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잘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지영님이랑 같은 의견인데 우리 프로그램 할 때 강사님이 그 프로그램 가지고 2시간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함축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너무 톤이 좋으셔가지고 매끄러워서 진짜 소화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좀 많이 졸아가지고. 발표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되셨어요. 딱. 아, 그래요? 네네네. 되게 긴 것 같았는데. 네. 그리고 석진님 네. 거 볼게요. 아이패드를 잘 들고 오셨네. 이제 정확히 재드릴게요. 아까 동로님 거 할 때 내가 설레서 까먹었어. 설렜어? 설렜어. 자, 시작할게요. 시작. 예. 리터럴 이거 화면 보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는 출력 메소드라고 해서 저 시스템.out.print 하고 괄호 치면은 그 안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게 그 이클립스 콘솔로 출력이 되는 명령어고요. 저 안에는 이제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저 쌍따옴표를 꼭 넣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저기에 넣을 수 있는 게 뭐 숫자, 변수명 이렇게 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리터럴이 무엇이냐면 이제 뭐 저희가 명령어를 쓰면은 a는 1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우항에 있는 게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이 a는 변수라고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이 값은 언제든 이제 변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입력한 값을. 근데 이제 그 값이 여기 a로 들어가면은 이게 그게 바뀌니까 그래서 그걸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에 넣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리터럴의 종류가 있는데 네. 아까 출력했듯이 뭐 문자열 이런 걸 넣는 건데 숫자는 정수가 있고 일반적인 숫자 1, 2, 3, 4 그리고 실수가 있고 실수는 이제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이고요. 그리고 문자가 있는데 문자는 한 자리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홀다운표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문자열은 쌍따옴표 그리고 네. 논리가 있어요. 논리는 참이랑 거짓, true와 false만 이렇게 두 가지만 넣을 수 있는 종류입니다. 그다음 리터럴 연산. 이것도 이제 우항에다가 아까 말씀했듯이 a는 옆에 우항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연산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연산에는 뭐 더하기, 사칙 연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고 또 추가적인 게 그 퍼센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누고 나머지 남은 몫을 퍼센트로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문자열 연산은 문자열을 적을 때 아시다시피 쌍따옴표를 쓰고 뭐 기차 플러스 또 쌍따옴표 칙칙폭폭 이렇게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하면 기차 칙칙폭폭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문자열을. 그리고 문자열하고 숫자를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문자열이랑 뭐 숫자랑 하면은 결국엔 문자열로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네. 문자열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숫자랑 연산 있고 숫자 있고 연산 있고 문자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 어쨌든 연산 순서가 우선이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뭐 문자열이 있어요. 는 3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산이 처리가 되고 1 더하기 2가 처리되면 3이니까 3하고 3입니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 문자열로 처리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수의 사용 목적. 네. 변수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a는 1이라고 할 때 좌항이 이제 변수입니다. 그럼 꼭 그렇게 뭐는 뭐다라고 해야지만 변수가 되는 건가요? 변수 선언은 네. 따로 하고 변수값 지정 따로는 못 하나요? 변수는 따로 하고 그 부분은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게 따로 있고 변수값을 처음 리터럴 값을 지정해 주는 걸 변수의 초기화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변수 선언은 네. 리터럴 자료형 이름이랑 내가 하고 싶은 변수 이름 그리고 세미콜론을 붙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빈 상자에 담을 때
지금 석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항에 변수 이름 넣고 는 리터럴 값 하나 넣고 세미콜론에서 초기화 해서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만 같이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이 메모리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을 기록하기 위한 공간. 네. 변수 값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네. 이제 뭐 보면은 미사용시 이렇게 그 자주 쓰는 숫자들 있잖아요. 여러 번 써야 되는 숫자. 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많이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변수는 이제 뭐 그 자료형 뭐 소점이 있으면 더블 하고 그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는 이제 그 값을 써놓는 거죠. 이 변수에 들어갈 값들. 그거를 이제 출력할 때 그 이름을 지정해 둔 거를 거기에 작성을 하면 그 값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값의 의미를 부여해서 재사용성이 증가도 하고 네. 이제 유지 보수할 때도 편리하다. 네. 끝입니다. 지금 딱 7분 정도 오. 걸리셨어요. 네. 다들 석진님 설명 들으면서 좋았던 점 동무님부터 이렇게 쭉쭉쭉. 일단 뭐 좋았던 점은 일단 분들이 좀 잘해오셔가지고 좀 뭐랄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수업을 잘 못 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혜진님.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제가 리터럴 할 때 약간 이해를 잘 못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석진님 설명하신 거 듣고 확실히 약간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 네네. 확실히 설명 잘하시는 것 맞아요. 담님은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 훑어주시니까 몰랐던 것도 기억나고 그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영님은요? 저는 변수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좋았었어요. 저는 석진님 제일 놀랐던 게 제가 항상 말할 때 석진님 천장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석진님 눈을 많이 본 적이 없었어요. 석진님의 홍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발표하실 때 보니까 시선 처리랑 이렇게 손짓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좀 능숙하시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여지껏 제가 말을 걸면 그렇게 이렇게 먼 산 보시고 그러셨던 건가 약간 조금 서운하면서 놀랐어요. 네, 발표할 때 제스처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저는 그랬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 아쉬웠다,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제스처도 좋지만 좀 칠판 같은 데에다 좀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약간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 손으로 이렇게 하신 거를 이렇게 써서 하셨으면 더 편하게 설명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네. 담님은요? 그 PPT에 있는 거 말고도 조금 더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영님은요? 저도 비슷하긴 한데 PPT 외에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었어요. 네. 저는 들을 때 저 되게 고등학교 때 일인데 제가 선생님 제일 재밌어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그 선생님 별명이 이재 선생님이었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이재 하셔서 근데 약간 석진님도 이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습관이 나와서 이재를 셌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모르게 반복하는 그 문구가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다들 애플워치 있으시면은 다들 애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애플워치에 다들 녹음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해서 자기가 발표할 때 녹음을 해서 내가 좀 반복하는 문구가 있네 이런 거는 한 번씩 계속 보완하면서 발표를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재 선생님이 되지 않도록. 오, 디테일하다. 네. 네, 그 다음 3번. 저요. 네. 이거 이어서 바로 가면 될까요?
근데 이게 중간에가 제가 데이터 플로우부터거든요. 오 데이터 플로우. 근데 상수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 자료형이랑. 아 네네. 그러게요. 그러면 어디부터 보여드리면 될까요? 데이터 플로우. 그럼 상수는 아무도 못 만드신 거구나. 여기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네. 네. 그럼 저는- 이번엔 혜진님이 들어주시겠어요? 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멋있어. 자 그럼 설명 쓰면서 시작할게요. 준비된 와! 사람. 와! 아, 일단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멋있어. 이 데이터 멋있어. 플로우에는 오버플로우가 있고 네. 데이터 언더플로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데이터 오버플로우는 자료형별로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 값이 플러스 127부터 마이너스 128까지 이렇게 값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27 플러스 1이 되면 128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형의 크기를 잘 알고 잘 사용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언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똑같은데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29가 아닌 이 플러스 127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순환되는 구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할 때 되게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했는데 127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컴파일러는 이거를 오류를 띄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꼼꼼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못 알아채니까 일단 처음에 자료형 이거를 선정을 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대입을 해줘야 된다. 네. 질문. 좋습니다, 선생님. 지우개 드릴까요? 네. 네네. 이제 확실히 다음은 준비하신 티가 나네요. 형변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제가 받겠습니다. 일단 형변원이란 값에 어떤 수가 있으면은 네. 이 앞에 자료형이 붙잖아요. 네. 뭐 바이트든 인트든 롱이든 뭐 플롯 더블이든 이 자료형을 다른 자료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자료형을 형변환을 하는 이유는 컴퓨터는 같은 자료형이어야만 대입이 가능하고 또 연산도 가능해요. 이 자료형이 달라버리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형변환에는 자동 형변환이 있고 강제 형변환이 있는데, 이 자동 형변환이란 무엇이냐? 자동 형변환은 자료형의 바이트 크기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갈 때는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줘요, 컴파일러에서. 그것을 자동 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일단 예시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예시까지 준비하셨어.
일단 바이트형인 1을 바이트형의 B 넘으로 대입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는 바이트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쇼트란 말이에요. 네. 쇼트는 자료형 크기가 얼마나 되죠? 2바이 잠시만요. 4바이트요. 죄송해요. 2바이트요. 2바이트.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컴퓨터 컴파일러는 일단 대입을 하면은 잠시만요. 바이트는 1바이트예요, 선생님. 기다려봐요. 아주 똑똑한 학생이군요. 예습이 돼 있어요. 선생님 저 메모장 들었습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니까 자동형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쇼트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음.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네.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 때는 뭐 더 집이 커지는 거니까 짐이 뭐 남을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자동 형 변환을 해줘요. 하지만 이 강제 형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 그때는 짐이 어디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거를 컴파일러가 뭐 함부로 이걸 막 뭘 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강제 형 변환이라는 걸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감안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말로 할게요. 너무 네. 써야겠다. 선생님 지워드릴게요. 이거 L이에요, 이거. L. 네. 이걸 보면은 이제 강제 형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롱은 바이트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4바이트요. 8바이트요. 네, 8바이트. 네. 네, 이제 8바이트인 이 L 넘에서 이제 인트 값이 몇이죠? 4바이트요. 4바이트로 넘어가요. 네. 그러면은 큰 자료용에서 작은 자료용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강제 형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오류가 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위에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제 강제 형 변환을 할 때는 이 앞에다가 가로치고 이 앞에 인트 값을 써줘요. 그러면은 이 넘이 인트 값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이 되게 돼요. 강제로. 이사를 했구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손실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사용하는 강제 형 변환. 또 더워. 선생님 에어컨이 없어요. 재밌다. 지우개. 예.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선생님? 죄송해요. 자세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볼게요.
이제 이거는 실수를 정수로 변경할 때 강제 형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실수를 대입을 했어요. 플롯이라는 자료형을 써서. 네. 근데 이거를 롱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 이 롱은 이제 정수잖아요. 네. 이건 실수고 네. 이거를 강제 형변환을 시켜서 넘겨주면 네. 만약에 이 값이 4.0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정수는 소수점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4만 가지게 돼요. 이제 이거는 데이터 손실이 나는 거죠. 소수 부분은. 네, 이런 거를 뭐 강제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롱 바이트가 몇이죠? 8바이트. 플롯 바이트가 몇이죠? 그 차이를 제가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플롯은 4바이트고 네. 더블도 8바이트잖아요. 둘 다 실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다른 자료형과는 다르게 여기는 소수점이 무한히 붙을 수가 있잖아요. 이 값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네. 이 전체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정수값보다 더 크게 가져요. 얘네들. 네. 이 뒤에 숫자가 많으니까.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님.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더워. 딱 10분 준비하셨어요. 와우. 시간도 혹시 생각하고 준비하셨나요? 안 했죠. 여유로움. 더워. 자, 담님 거 들으면서 느낀 점, 좋았던 점. 이제 보기 좋게 직접 힘드실 텐데 적어서 보여주셔서 이해가 좀 더 쉬웠습니다. 비슷한 의견인데 좀 더 정갈했죠. 얘 설명하는 게 보기 좋았고 이해를 좀 더 돕기 쉬웠던 것 같아요. 네. 혜진님은요? 확실히 이 준비하신 게 많이 느껴졌고 그 중간중간 이거 몇 바이트죠? 몇 바이트죠? 약간 질문 던져주시는 것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영님은요? 예시가 많아서 이해가 쉬웠어요. 네. 저는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톤이 되게 일정하다고 해야 되나? 동로님과는 다른 톤인데 되게 일정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톤 자체를 그래서 듣는데 되게 불편함 없이 매끄럽게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시를 들을 때도 자기가 이해한 것 토대로 되게 매끄럽게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라고 제대로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뭔가 질문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보완할 점. 보완할 점. 여기부터 해볼까요 이번? 여기부터. 예리해. 잘 배웠어. 일단 보완할 점은 톤은 좋으셨는데 떨리는 게 느껴져서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네, 동로님이 더 좋았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동로님은 떨림이 없었어요. 진짜 톤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냥 정말 누가 낭독해주는 것 마냥 되게 그랬는데 담님은 톤은 좋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긴장을 하는 게 보여요. 떨려요, 톤이. 그러면 같이 떨려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네. 사실 저는 단점을 크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여기 봐주세요. 발표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공간이 너무 좁아서 칠판 보기가 힘들었다? 네네네. 그리고 저도 약간 혜준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그 잘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약간 조금 막힌다 싶으면 이 목소리가 떨리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약간 조금 준비가 덜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역시 여기 하이에나다. 저는 다 좋았는데 이제 좀 너무 더워하셔가지고 좀 옷을 벗고 했으면 좀 보기 탈의를 편했을 해라. 이렇게 더우실 줄 몰랐죠. 짐승들처럼. 석진님은요? 저는 이제 조금 집중하다가 이제 조금 흐트러지는 트리거가 조금씩 있지 않았나. 그랬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저거든요. 와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상수 부분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자료형 바이트 크기 부분이 그냥 지나쳐가서 그거를 같이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다들 어떠세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시작. 지영이 이걸로 이렇게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저는 2번, 3번 같이 훑으면서 연산자 같이 들어갈게요. 네. 연산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변수라는 걸 배우는데요. 이 변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배운 게 석진님께서 설명하신 리터럴이에요. 근데 이 리터럴은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할 때 집이라는 의미가 변할까요? 아니요. 안 변하죠. 네. 집은 우리가 들어가는 숙소, 약간 쉬는 곳, 장소를 의미하죠. 의미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쵸? 말했듯이 그러면 숫자 1은 의미가 변할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러면 학원 의미가 변하나요? 배우는 곳. 아니요. 안 변하죠.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의미가 있는 애들을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리터럴 안에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고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또다시 나눠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형이 있고 문자열이 있고요. 숫자는 정수, 실수로 나눠져요. 그리고 논리는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따지면 얼마나 재수없어. 나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참 거짓. 너 이거 진짜야? 너 이거 진짜 맞아? 이거 거짓말 아니야? 너 이거 거짓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사람들이 분별하는 걸 좋아하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내주는 게 논리형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크기가 있어요. 왜 크기가 있느냐? 얘네가 다 고정된 값인데 컴퓨터는 이진법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를 얘네는 다 이진법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이진법을 저장을 하는데 얘네를 다 너무 큰 메모리 저장을 하면 컴퓨터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각자 그 자료형마다 저장하는 크기를 정해서 너는 이것만 써, 너는 이것만 써 이렇게 자료형마다 바이트 크기를 정해주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변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리터럴은 단어적 자체적으로 학원, 집, 숫자 1 이런 식으로 의미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말은 두말할 수 있죠. 그쵸. 말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 아이 이번에 보너스 10만 원 줄게 했는데 갑자기 5만 원만 줄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너스 10만 원에서 보너스 5만 원으로 변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작성하면 굉장히 귀찮겠죠. 그리고 하나라도 오타가 나면 그 문장이 정확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문자 우리가 말하는 부분만 따로 빈 상자에 넣어서 그 빈 상자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변수예요. 그러면 상수는 뭐냐면 이거 말 바꾸지 마. 이거 태태태 이거 건들지 마. 이렇게 네. 값을 고정시키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정말 짜증나는 애 있죠. 원주율, 파이, 일명 파이. 얘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3.14 쭈쭈쭈쭈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걔 뭐 4 파이라고 하면 3.14에다 직접 4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쓰나요? 안 쓰죠. 그냥 4 파이라고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정된 값인데 절대 변하지 않고 그냥 이 파이라는 이 형태 안에 그대로 저장돼서 고정돼 있는 애들 이렇게 고정시켜야 되는 애들을 상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변수와는 다르게 변수는 자료형 죄송해요. 글씨가 개판이에요. 그리고 변수명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지만 상수는 테이프 칠을 한번 해줘요. 파이널 자료형 그리고 상수명 이렇게 테이프 칠을 해줘서 완전히 봉인을 시켜서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쓰는 변수명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근데 낙타풀기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단어 자체를 합성어로 쓸 때 뭐가 있을까요? 썸 넘버를 쓰는데 썸은 그냥 써요.
근데 넘버할 때 n을 대문자로 해서 낙타 표기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어야 라고 표기를 해주는데 상수명조차도 소문자로 포기를 하면 우리가 변수랑 상수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잖아요. 네. 자바의 좋은 점은 가독성인데 이러면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수명은 무조건 다 대문자로 쓴다. ag면 ag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상수명 자체가 합성어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언더바를 밑에 쳐줬죠. 미니멈 아니면 맥시멈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 그리고 숫자 문자 이렇게 있는데요. 논리형은 다른 자료형 이름으로 우리는 불린이라고 부르고요. 숫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정수, 실수. 그리고 문자는 두 번 나뉘어요. 문자, 문자열. 단위 정수에 뭐 있어요? 정수에 바이트부터 쇼트, 인트, 롱. 감사합니다. 그러면 혜진님, 네. 바이트부터 롱까지 크기 말씀해 주시겠어요? 1248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1248이에요. 그러면 실수는 뭐가 있나요, 동로님? 그 이제 더 플롯이랑 더블이 있죠. 네 맞아요. 여기는 엘리트밖에 없네요. 그러면 석진님, 예. 플롯이랑 더블 크기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이트 크기? 플롯이 4바이트고 더블이 8바이트. 아 맞습니다. 그러면 지영님, 문자랑 문자열 뭐라고 부르죠? 각각? 문자는 캐릭터라고 하고요. 문자열은 스트링이요. 크기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캐릭터는 2바이트고요. 네. 스트링은 그냥 참조형이라 따로 바이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네. 일단 얘는 따로 설명을 할게요. 분리는 1바이트입니다. 참이랑 거짓만 나누면 되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렇게 큰 값을 안 줬나 봐요. 그래서 얘는 1바이트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수는 사라졌어. 맞나? 네, 맞아요. 바이트. 1. 네네. 정수는 이렇게 나뉘어지고 문자 있고 불린 있죠. 네. 얘네들 8가지는 기본 자료형이에요. 왜 기본 자료형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리터럴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형이라고 해서 값을 다 매겨놨어요. 근데 문자열은 왜 넣냐? 우리 말할 때 노, 1, 2 이렇게만 말해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말할 때 다 문장이죠. 문자를 합한 문자열을 되게 많이 말하는데 그럼 이 문자열도 우리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 자료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참조 자료형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참조 자료형은 고정적으로 값이 있어요. 저장되는 값이. 그래서 얘는 4바이트예요. 지영님. 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할 연산자 들어갈게요. 연산자는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문자만 쓰고 리터럴 형태만 쓰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합쳐서도 말하고 나눠서도 말하고 빼서도 말하고 하죠. 그러면 두 개의 리터럴 값, 두 개의 변수 값, 두 개의 상수 값이 있을 때 그거를 처리해주는 기호가 있겠죠. 그거를 다 연산자라고 일컬어요. 연산자는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요. 나 이거 진짜 선생님이 해준 거 진짜 안 까먹을 것 같아. 진짜로 난 이걸로 바로 외웠어요. 해볼래요? 간선시 교비논 300
진심 안 까먹을 것 같지 않나요? 단산 쉬에 사는 교빈혼을 갖고 있는 3대다. 저는 이거 듣자마자 바로 그냥 꽂혔거든요. 네, 해서 단은 단항연산자고요. 산은 산술연산자. 얘는 시프트인데 우리가 안 배웠고요. 제낄게요. 네. 그리고 얘는 비교연산자고요. 얘는 비트연산자인데 안 배웠으니까 제낄게요. 네. 여기는 논리연산자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망연산자고 여기는 대인연산자예요. 해서 볼게요. 단항연산자는 뭐냐면 아니다, 더한다, 뺀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 애들이에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 네, 그러면 산술은 뭐냐? 더하기 빼기로 안 되는 애들. 곱하고 나누고 모듈러스, 모드라고도 부르죠. 네, 해서 나머지를 연산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못 밖에 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거를 써줘야 나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료형에서 버블이나 플롯을 사용해서 봐야 되죠. 네, 그리고 비교 연산자는 뭐가 있을까요? 지영님. 아, 크거나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아, 작거나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논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혜진님? 논리에는 그 엔드랑 or 연산자. 맞아요. 이렇게 생긴 애. 네. 랑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사망연산자는 뭐가 있을까요, 석진님? 일단은 뭐 더하기도 있고 엔드도 있고 여기 있는데요. 도와주실 분. 저요. 네. 조건식 있고 맞아요. 물음표 있고. 네. 이게 참인값일 때 나오는 값 하나랑 그리고 네 땡땡하고 그 거짓일 때 나오는 값 하나. 맞아요. 사망연산자는 뭐냐면 항이 3개인 거를 연산할 수 있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사망연산자라 불러요. 우리가 배운 애들은 다 항이 2개예요. 얘만 유일하게 3개의 항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문을 넣고 여기가 true면은 첫 번째, false면은 두 번째 값이나 식을 출력해줘 라는 연산자예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로님 대인연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는 앞에 붙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퍼센트, 나누기, 맞아요. 기타 등등. 등등등. 이거는 다른 말로 복합대입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얘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얘랑 헷갈리시는 게 이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쵸?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왜 얘는 첫 번째로 계산되고 얘는 마지막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순서대로 얘가 제일 먼저, 그리고 뒤로 갈수록 나중에 연산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플러스 이거랑 플러스는 이거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A 플러스 A 플러스는 뭐 1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는 다르게 이 값이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A는 A 플러스 1이랑 얘랑 뜻이 똑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못 줄일까 해서 줄인 게 이거고요. 얘 어차피 자기 자신도 하는 건데 더 못 줄이나 해서 줄인 게 이 아이입니다. 그럼 더 압축된 애가 더 빨리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맨 위에 속하게 돼요. 근데 얘는 왜 맨 뒤에 있냐? 뒤에 값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다 5를 하면 A는 A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다 15를 하면 A는 A 플러스 15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한 번 더 지정해서 자바는
이걸 보고 아 그러면 A랑 15를 더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나중에 출력이 됩니다. 연산이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연산자 끝입니다. 와우. 딱 15분. 그럼 좋았던 점 지영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PPT 없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뭔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담님. 항상 들어왔지만 대단하신 것 같고 그냥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동일해요. 완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진짜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선생님 약간 선생님 같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전체적으로 뭐 야무지게 아주 잘. 야무지게? 표현 너무 좋다. 야무졌어. 야무지게 냠냠 먹었죠. 아, 네네네. 그러면 보완할 점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중간에 저를 콕 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PPT 보느냐고 저를 이렇게 해주신 줄 몰랐거든요. 이름을 호명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꼭 말해주세요. 꼭이요? 네.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 똑같이 보고 있어. 얘기해줘. 뭐 단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단점이 없을 리가 없어요. 저는 간사가 아니잖아요. 뭐 굳이 뭐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네. 좀 글씨체가 너무 악필이었다. 동감합니다. 제가 캘리그라피를 한번 배워올게요. 더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5번. 전데요. 네, 지영님. 와우. 너무 부담스럽네요. 와. 질문 많이 해도 되나요, 선생님? 언제 거절할게요. 싫어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고 네. 저는 메소드 파트를 했는데요. 네. 메소드는 쉽게 말해서 약간 기능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메소드가 원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문의 집합이었잖아요. 네. 함수랑 비슷하게. 그래서 A를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자판기에서 200원을 넣었을 때 사이다가 나오는 거랑 300원을 넣었을 때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네. 약간 인풋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들을 메소드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메소드는 약간 호출이 가능한데 클래스가 크게 있고 여기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고 그 안에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그 다음 메소드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메소드 안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부르면 또 그 다음 메소드로 넘어가고 만약에 또 호출할 메소드가 없으면 다시 단계대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 클래스가 또 큰 게 있는데 메인 메소드에 그 메소드 호출이 하나가 있고 또 메소드 2의 호출이 있으면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랑 전달 인자도 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 매개 변수를 함수의 정의 부분에 나열되어 있는 변수들, 즉 일반적으로 변수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전달 인자를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실제 값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값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매개 변수가 영어로 뭐예요, 선생님? 파라미터요. 그럼 전달인자가 영어로 뭐예요? 아규먼트요. 그러면 자바에서 함수를 뭐라고 일컫나요?
자바에서 함수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메소드라고 네. 합니다. 메소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리턴 설명 안 해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리턴은 사실 저도 아직 어려운데 리턴이라는 게 약간 아, 슬프다. 그 막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리턴 0하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었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다시 원래 있었던 메소드로 돌아가는 호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어요, 선생님. 모든 메소드에 다 리턴 0이라고 하고 세미클론을 찍나요? 아니요. 근데 아까 설명에는 리턴 0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정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아니요, 정정해 달라고요. 정정해 주세요. 선생님 저 조금 무서워요. 선생님 저 무서워요. 이분은 저랑 같이 항상 나머지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애정을 담아서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이 동문님 혹시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리턴? 아니요. 네. 리턴 설명해 주세요. 저 대충 아는 거. 어. 일단 제가 듣기로는 보이드가 있으면 생략을 해도 된대요. 맞아요. 리턴 값을. 근데 보이드가 없으면 리턴 값을 지정을 해서 돌려줘야 돼요. 맞아요. 음. 맞아요. 자, 도와주셨으니 이제 넘어가시죠. 아, 클래스 안에 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고 메인 메소드 안에 메소드 호출할 게 있을 경우 다른 메소드의 스태틱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선생님. 그 클래스 A 안에 있는 메인 메소드 클래스 A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고 또 메소드 1이 있는데 그 메소드 1이 스태틱형일 때 그 메인 메소드랑 여기 밑에 있는 메소드 1이랑은 소속이 다르므로 네,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요. 클래스 B에 있는 소속이 다른가요, 선생님? 네. 메인 메소드도 스태틱 보이드 메인으로 쓰는데 왜 메소드 다른 메소드도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소드 이름을 쓰는데 왜 소속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클래스 A라는 거는 같기는 한데 얘는 호출을 하는 애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클래스 B에 있는 애는 완전 클래스 A, 클래스 B가 다른데 요거에서 요거랑 요거랑 같은 메소드 이름을 써도 서로 상관이 없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도와주실 분. 한번 도와주세요. 메소드 한번 정확하게 명령 한 번만 해주세요. 동로님. 예? 선생님. 저요? 저는 약간 좀 야매식으로 얘기해서 그 설명을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 지금 뭐 어떤 게 문제죠 지금? 지금 메인 메소드랑 네네. 메소드 A가 소속이 다르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메인 메소드도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라고 쓰고 메인 메소드 A도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소드 이름을 쓰는데 왜 소속이 다른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다르다면 왜 다른지,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정정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간단한 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같은데 일단 어쨌든 여기 있는 두 가지 이 좀 메소드는 이거 뭐 소속이 좀 같다고 볼 수 있죠. 같은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예시를 돕기 위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클래스 A 이 메소드 1을 만났을 때는 밑으로 그냥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밑에 있는 얘를 호출을 했으니까 메소드 1을 먼저 수행을 하고 수행이 다 끝내면은 그 아까 흐름대로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얘 쭉 내려오다 보면은 다시 이제 클래스 B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 클래스 B에 있는 메소드는 다른 걸 만든 것 같아요. 클래스를. 그래서 클래스 B에 있는 거를 이제 호출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스태틱을 사용을 했으니까 따로 앞에다가 이제 뭐 그 new 그걸 안 썼죠? 네. 그걸 안 써가지고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다. 그 개념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스태틱이 붙으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클래스명을 생략을 하고 좀 호출을 가능하다. 그거를 좀 설명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전공자분.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패키지부터는 여기까지. 네네. 네. 딱 8분 걸리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영님 보완할 점 말고 수제자라 지금 보완할 점부터 생각했네. 무서워요. 자, 좋았던 점 석진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학생들 집중하도록 이제 유리를 탁 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네. 동문님.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았습니다. 네, 혜진님은요? 네,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으니까 소화를 잘 못한 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설명을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네. 담님은요? 저도 똑같이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되게 어떻게든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맞아요. 많이 그래서 노력한 게 많이 눈에 보여요. 몰랐던 거를 알게 됐어요. 맞아요. 네, 저는 좋았던 점이 제가 처음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전에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고 제가 틀린가요? 이러면서 눈치를 먼저 보셨는데 요즘은 저랑 싸우시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러면서 어떻게든 끝까지 대답해 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뀐 게 저는 되게 보기 좋았어요. 네, 되게 네. 좋은 발전이네요. 네. 그리고 보완할 점. 일단 그 수업을 진행하실 때 좀 매끄럽지 않았다. 네, 동로님. 일단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옆에 좀 너무 선생님만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존하는 그런 좀 경향이 솔직히 조금 무섭긴 했죠? 눈치 볼만했어요. 혜진님. 저는 아쉬웠던 점이 그 자신감이 좀 부족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자신감이 부족해서 제대로 딱 내뱉지를 못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담님은요? 저도 그냥 이쪽이 무서우면 그냥 이쪽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담님은 저를 그냥 등을 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못하게 그냥 등을 이렇게 탁 쳐버리고 그냥 하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영님도 그냥 제가 질문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저를 무시하는 습관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팁인데요. 제가 일하면서 팁인데 하나 재밌는 일화 설명드리자면 면접관이 항상 한 명만 있지 않아요. 다수 대 1이에요. 그러면은 PPT 발표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개념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따다다다다 저처럼 따다다다다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대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봐요. 면접관은 그 태도를 보고요. 면접관 눈치를 보면서 이거 아닌가요? 이거 틀린가요? 이러면은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도 없네 이러면서 더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실 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팀원들이 수정해 줄 테니까 그걸 좀 믿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네요. 네, 다음 접니다. 네, 혜진님 시작할게요.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요. 화이팅 화이팅. 난 이제 끝났다. 일단 패키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패키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이 서로 관련 있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묶어서 단위로 만드는 건데, 약간 쉽게 설명하자면 컴퓨터에서 저희 뭐 폴더 하나 생성해서 거기다 뭐 관련된 거 넣고 다른 거 폴더 하나 생성해서 다른 거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집합체를 모아놓은 걸 패키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하는 이유 중에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자면, 약간 업무할 때 필요한 클래스끼리 이제 묶어놔가지고 그 찾기가 일단 수월하고요. 이게 어디 있었지? 라고 했을 때 찾기가 편하고,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을 해도 결국에는 다른 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같은 클래스명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의 클래스에서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이 패키지명을 앞에 명시하고 그 다음 클래스명을, 그러니까 점하고 클래스명을 이렇게 잠시만요. 적어드릴게요. 오, 칠팔. 대체적으로는 약간 그 글씨가 너무 못생겼는데 괜찮아요. 일단 저보다 봐주세요. 나아요. 패키지명에 저보다 나아요. 클래스명하고 이렇게 쓰면은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패키지명 이거를 매번 쓰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게 임포트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이렇게 이어서 그럼요. 그럼 이 임포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다른 패키지명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논스태틱을 쓸 때 패키지명 쓰고 클래스명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변수 이름 쓰고 는 하고 new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뒤에 또 패키지명에다가 클래스명을 같이 써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매번 반복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줄여서 클래스명 쓰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네, 보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변수명 쓰고 여기에 new를 붙이고 클래스명을 써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오류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간단한 게 있죠. 컨트롤 시프트 O 이거 누르면 요 맨 위에 이제 패키지명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클래스명이 있거든요. 요 사이에 임포트 값이 들어와요. 그 임포트 쓰고 여기에 패키지명이 작성이 되죠. 이 단축키를 누르면 저절로 저렇게 명시가 돼요. 네, 뭐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거의 예외가 뭐냐? 이거. 랭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배웠던 게 이거예요. java.lang.math. 얘네는 AP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참고해서 쓸 수 있어요. 뭐 상수나 클래스 이런 게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java.lang.math의 경우에는 이 패키지명을 생략하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임포트가 없이. 이 math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는 게 수학과 관련된 뭐 상수나 뭐 함수나 이런 거를 들어있어서 그냥 math 점 하고 사용하고 싶은 거 사용하시면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API를 아주 조금 선생님이 설명하셨었는데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게 이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약자예요, 약자. 선생님 어플리케이션, 네, 프로그램, 그쵸? 인터페이스, 맞아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클래스들의 집합체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클래스들의 집합체인데 이거를 보니까 또 저 자바 .랭 이런 것도 있고 자바 유틸. 맞아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의할 점은 얘만 생략을 하고 쓸 수가 있다. 네. 얘는 쓸 때는 임포트를 해주던가 아니면 얘를 다 적어주던가 둘 네. 중에 하나는 꼭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스캐너도 혹시 전가요? 아니요, 그거는 오늘 들어봤으니까 제외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그럼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혜진님은 5분 걸리셨어요. 네. 네. 내용이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선생님 같이 지울까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네. 칭찬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뒤에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지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수업 분위기가 밝고 그리고 이제 지우개 없이 손으로 지우는 그 가르치려는 열정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로님은요? 일단은 그 딱 그 목소리가 좀 듣기 좋았잖아요. 좀 크가지고 그래서 좀 집중을 잘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담님. 저는 그 패드에 그 빼곡한 글씨를 봤거든요. 보기 좋았습니다. 발표했던 점 부분에서 더 짚어주세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발표하시는 부분이 괜찮았어요. 네. 지영님.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저는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뭐는 뭐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집중이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는 뭐 이래서 뭐 이렇다 이거보다는 뭐는 뭐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문장 자체가 간결해서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해주시지요. 네, 보완하실 점. 뭐 아까 API 같은 것도 좀 더 완벽하게 숙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네. 동로님. 약간 좀그 매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매스 같은 것들 이렇게 예시가 뭐 랜덤 뭐 이런 게 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들어서 설명해줬으면 이해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시는 속도 너무 조금만, 빨랐나요? 네. 조금만 천천히. 네. 지영님. 예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선생님이 PPT보다도 저희한테 계속 코드를 치면서 예시를 계속 들어주시면서 이해를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이 조금 생각날 수 있게끔 예시를 하나만이라도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네. 라는 부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데일리 스터디 오늘 주번이 동로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느낀 점 각자 이제 팀 스터디 느낀 점 적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같이 모였을 때 한 번 더 얘기하고 나중에 집에 가실 때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노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석진님부터 차례대로 느낀 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스터디 느낀 점이요? 일단은 제가 수업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이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동로님은요? 저도 비슷한데 일단 놓친 부분들을 알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좀 더 이해도 되고 수업에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혜진님은요? 저도 계속 약간 생각이 겹치는데 왜 선생님이 하브르타를 강조하시는지 알겠다? 왜냐면 확실히 각자 이렇게 준비해온 게 많으니까 그걸 들었을 때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담님은요? 저는 오늘 그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더 할 수 있었는데 네네. 더 할 수 있었는데. 다음번엔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걸로. 네네. 지영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저는 느낀 점이 저희 처음에 조 모였을 때 다들
답변이 많이 없으셔서 진짜 나 혼자 계속 튀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도 너무 다 잘해주시고 그리고 발표도 다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이 스터디가 좀 더 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더 다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오늘 이로써 스터디 종료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료하겠습니다.